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53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가 업로드되는 기준을 나를 기준으로 며칠 전 수요일이 설이었죠. 지금도 설 연휴 기간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설 연휴가 끝난 다음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들 명절 잘 지내셨나요? 가족들과 모이셔서 명절을 지내셨든지 아니면 혼자 보내셨든지 여행을 가셨든지 친구들을 만나셨든지 이랬거나 저랬거나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명절 후 마음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연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든지 혹은 어떤 일들도 있지 않았었든지에 상관없이 지난 연휴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드는 감정과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감정들은 이유가 있는 것도 같고 또 이해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감정들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건 옳은 마음, 이건 이상한 마음 이런 식으로 이름표를 붙이지 마시고 그저 내 안에 올라오는 마음들이 이렇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마음들이 올라오든지 간에 감정의 심리학과 인지신경과학의 연구들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어떤 정보나 사건 혹은 어떤 말이나 일에 대해 두 가지 경로로 처리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걸 듀얼 프로세스 이론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에게는 감정의 뇌와 사고의 뇌가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두 가지 경로로 처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감정의 뇌가 먼저 반응하고 그런 후에 사고의 뇌가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 어떤 말, 어떤 행동들에 대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해서 그것이 감정적으로 잘 처리가 되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비로소야 그 다음에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뇌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감정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이성적 판단이 어렵게 됩니다.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 혹은 너무 흥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라는 말이 다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었지 뭐예요. 그런데 이 감정의 영역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딱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감정의 영역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경험과 세월들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라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감정을 또 어떤 사람은 저런 감정이 떠올려지기도 하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어? 그건 안 좋은 마음이야. 혹은 그건 틀린 마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각각 자기 감정의 영역이 반응할 때 그래서 때때로 평온한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돌아보고 다스리고 받아들이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흥분이 되면 가라앉히는 방법을, 슬프면 그 마음을 달래는 방법을, 아프면 아픔을 잘 대면하고 감내하고 위로하는 방법들을 말이죠. 그러면서 일정하고도 평범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혼자는 할 수 없고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단 감정이 먼저 반응하니까 그 감정이 반응하고 발현되고 또 이내 정리되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잘 놀고 와서 이런 마음이 들까? 아니, 왜 잘 지내고 와서 이런 생각을 해? 이런 말들은 별로 도움이 되는 말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그 감정을 밀어내거나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의 뇌는 스스로 향상성을 찾아 일상의 상태를 이내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이성의 뇌가 판단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하고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휴에 어떤 일들을 했든지 당했든지 어떤 말을 했든지 어떤 말을 들었든지 어떤 것을 보았든지 보여주었든지 상관없이 마음에 올라오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감정들이 반응하고 발현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시간을 좀 주세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런 감정과 마음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 그런 마음이구나 하고 용인해 주세요. 이것이 제가 명절 후 마음 다스리는 첫 번째 팁입니다. 그런데요, 내 감정이 충분히 반응하고 발현되고 그래서 결국 향상성을 가지고 평범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꽤나 에너지가 드는 일이라고 해요. 에너지가 없으면 시작하기 쉽지도 않고 그 감정에 먹히거나 향상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감정 조절이 좀 어렵게 되고요. 그러면 자꾸만 동굴로 들어가거나 우울의 영역으로 들어가거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거나 슬픔이 씻겨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뇌가 있는데도 에너지가 없어서 감정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평정의 상태로 조절하지 못하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판단하게 되거나 말하게 되거나 행동하게 되고 그런 일들은 내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남기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없으면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도 어렵고 그 감정을 받아들여주는 것도 어렵고 감정이 평범의 상태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내 감정이 잘 정리되지 않거나 감정의 노예가 되는 느낌이 드는 날이 많은 것은 감정을 잘 다독거려줄 에너지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에너지를 잘 충전해서 나를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명절 후에 마음을 다독거리기 위해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팁은 에너지를 좀 충전하셔야 한다입니다. 명절 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내어도 마음이 일상의 영역, 평범의 영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에너지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휴였기 때문에 직장이나 돈 버는 일 혹은 평소에 하던 일에 대해서 잠깐 쉬었을지는 몰라도 사람 만나느라 에너지를 썼을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에너지를 썼을 수도 있고 또 혼자 있느라고 에너지를 썼을 수도 있고요. 평상시와는 다른 에너지가 소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휴였는데 또 쉬어?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잘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명절 연휴 동안 혹시 소진되었다면 나를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낮잠을 자는 것이어도 좋고요. 혼자만의 시간이어도 좋고 운동이어도 좋고 쇼핑을 가는 것도 좋고 친구와의 수다 시간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내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몸과 감정은 그 노력에 감동하고 감사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도 충전하고 마음과 감정을 돌아보고 나서도 마음에 남아있는 불편이나 갈등의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래서 표현하고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불평보다는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대화의 정석이라는 책을 쓰신 말하기 전문가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호텔에
들어왔는데 방에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왜 지금까지 청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요구하는 거죠. 깨끗한 방으로 바꿔주시겠어요? 아직도 청소가 안 돼 있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죠. 만약 불평의 말이 먼저 오잖아요. 대부분은 변명합니다. 왜 아직까지 청소가 안 돼 있죠? 아, 지금 연휴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깨끗한 방이지 호텔의 사정이 아니죠. 똑바로 알려줘야만 그 사람이 고칠 거란 생각에 우리는 지적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보다 어떤 걸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말할 때 그걸 더 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불평보다 요구를 먼저 하세요. 불평보다 요구를 먼저 하라고 이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을 더 잘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항의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하신 말씀이지만 일상적인 관계 내에서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지적이나 불평을 합니다. 당신네 집은 왜 그래? 너는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장모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말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과 함께 변명이나 논쟁을 시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의 말을 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것, 논쟁이나 변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좋은 관계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그 말하기 전문가 선생님의 말처럼 그런 불평이나 지적 말고 원하는 것을 먼저 말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한 채로 지적과 불평을 시작합니다. 당신네 집은 왜 그래? 라는 말은 내가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유추하기도 어려운 말일 뿐더러 하는 사람도 딱히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소멸을 경험한 내가 없는 당신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저건 아니다, 그건 틀렸다, 이건 옳지 않다 말을 늘어놓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는 산으로 가고 감정은 격해지고 관계는 상처 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돌아보고 합리적 판단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실 때 어떤 상황과 갈등, 나를 불편해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나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 일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머님 말투가 왜 저러셔? 옆에서 말을 듣고 있으면 기분 나빠 죽겠어. 라는 말보다는 어머니 말투가 저러신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나의 감정의 뇌와 사고의 뇌를 사용하셔서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어머니의 말을 아예 안 섞는 것인지 명절에 아예 안 가는 것인지 혹은 그렇게 극단적인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어머니와 대화를 좀 하고 나면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나의 마음과 원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논쟁하고 싸우지 않은 대화 말고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의 대화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불평만, 지적만 먼저 하면 그냥 싸우자는 겁니다. 어려운 건 내가 정말 원하는지 모르는 게 정말 어려운 경우죠. 원하는 걸 알기 전에 불평만 쏟아내면 상대방도 나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먼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스스로 멈추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가지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요. 음력으로나 양력으로나 새해는 시작됐고요. 다음 추석까지는 가족 명절도 다 지났습니다. 다음 휴일은 3일절인데 그것도 그냥 하루 빨간 날이고요. 하루 이상의 휴일은 5월이나 돼야 있네요. 다시 말하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야 할 날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연휴로 인해 정리되진 않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내어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그 에너지로 마음과 감정을 잘 조절하시기를, 그리하여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적 사고의 뇌를 잘 사용하시기를, 그리고 불평이나 지적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표현해 보시기를,
오늘 나누어드린 팁들이 명절 후 마음을 다스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